반갑습니다. 윤프로입니다. 영상 찍어드리는 시각 6월 6일 금요일 오후 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호국 영령과 순국선열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일단 저는 오늘도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3일 연휴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우리 기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의 기사가 나와주게 되면서 넥스트 트레이딩 거래소에서 먼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목요일 장중에 10%가량 갭 출발을 했었죠. 근데 외인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넘기고 이게 프로그램 매도도 좀 쌓이다 보니까 이게 개인들의 매수세만 들어왔단 말이죠. 6%가량의 갭을 메꾸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고 4%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사실 신규 매수 구간이 맞는 건지 아니면 물량을 좀 덜어내야 되는 건지 어려우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관련해서 올바른 판단하실 수 있게 오늘 영상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랑 제가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술 현재 외인과 기관이 던진 물량들을 개인들이 받아냈는데요. 프로그램 매도 자체도 100만 주가량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6일자에 일봉상 윗꼬리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던 요 2595 요 라인을 넘기는지 못 넘기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사실상 우리 기술의 종목 개별적인 호재로 인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모주인 원전계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따라갈 건데 그래서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보시면 당연히 원전 섹터에서 비슷하게 흘러는 가지만 당장에 이제 5일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 기술은 말씀드린 대로 시가에서 갭으로 출발을 했다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해주다가 마감을 한 모습인데 반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마감을 했죠? 두산은 오히려 시가에서 떴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반납은 된 모습은 똑같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결국에 시가를 한 번 더 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아까 우리 기술의 수급과 프로그램 매매하고는 차별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던지고 개인들이 받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두산은 반대로 외인들이 담고 개인들이 좀 털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섹터에서도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프로그램 매도도 마찬가지로 순매수가 들어와주게 되면서 정규장 마감 시간에 맞춰서 약 25만 주의 순매수가 더 쌓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일부 이제 우리 기술에 물려있던 외인들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서 우리 기술에서 두산으로 좀 옮겨갔다가 제일 합리적이겠죠. 그럼에도 우리 기술이 4%대 상승분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건 당연히 개인들의 매수세, 힘과 원전에 대한 재료의 파워가 큰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가스터빈과 수소 연료전지 이쪽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팔방미인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서 모멘텀이 원전 하나에 좀 몰빵이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 말은 반대로 뭐냐면 원전 하나에 대한 이슈 요거 하나만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더 큰 상승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더 가벼운 종목이고 실제로 수급을 방금 비교해 본 것처럼 에너빌리티와 완벽하게 똑같이 흘러가는 차트가 아닌 게 보이기 때문에 두산에서 가스터빈과 수소터빈으로 펌핑을 주면서 조금씩 순항을 할 때 혹은 멈칫할 때 반대로 우리 기술 쪽에 쌓여있던 물량을 퍼먹기 위해서라도 세력들이 주가를 펌핑해줄 확률이 매우 크죠. 그래서 지금은 외인들이 조금 털어냈지만 결국에 이들도 아직 물량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물량을 전부 다 털어내려면 결국에 어디서 텁니까? 저점에서 털 수는 없잖아요. 손해를 보면서 털 수는 없기 때문에 기간을 좀 두면서 조금씩 털더라도 결국에 펌핑은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에너빌리티와 똑같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개인들을 뭐합니까? 학습을 시키고
예기치 못하는 시점에서 한 번에 들어 올려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뭘 확인을 했습니까? 외인들은, 세력들은 우리가 좀 던져도 개인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받아주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의 수급이 붙어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치 못하던 시기에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수급이 붙어주면서 추가적인 펌핑이 더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때 또 세력들은 물량을 덜어낼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의 핵심 매물대가 어딥니까?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월봉 기준으로 해서 매물대 차트 메인은 이 구간 아닙니까? 1,500원에서 2,5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15년 전인 2010년 1월 4일에 5,800원을 찍어주면서 이후에 쭉 빠지면서 형성한 매물대고 18년도 4월에 한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면서 제일 많은 물량이 쌓여있는 핵심 매물대란 말이에요. 이후에도 몇 번 3,000원대를 찍어주면서 위쪽에 안착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안착하지는 못했었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현재 지금 원전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거래량 자체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유의미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변동성과 수급 자체는 어쨌든 간에 결국 쌓이고 쌓이다가 불가항력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 7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이제 3,000원대를 구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미 있는 저항대가 당연히 핵심 매물 구간대 상방인 2,500원 라인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차트에서 전 고점인 2,595원 부근을 핵심 매물대 최상단 라인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3,000원까지는 무조건 직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의 이 매물대 위에 안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안착을 하면 이 위쪽으로 다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한 20년짜리의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아온 거고, 자 그럼 20년 전에 우리 기술 20년 전엔 얼마였습니까? 요거잖아요. 2006년 3월 2388원이었습니다. 2만원대였어요. 이때 혹시 상승 흐름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때 왜 올랐는지를 알고 이때 당시 시장 상황을 알았으면 지금 현재 다시 돌아온 원전 사이클에서 우리 기술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요소, 배경은요,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 제어, 시스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던 때고, 우리 기술의 MMIS와 DCS 시스템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혹시 신규 주주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설명을 드리고 좀 넘어가면, 이 MMIS는요, 원전의 운전과 제어, 감시, 계측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우리 기술이 원탑이에요. 독점 사업권을 통해서 신한울, 국내 원전의 3, 4호기에 도입을 하면서 700억가량의 매출을 올렸던 전적도 있고요. 이 DCS는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생기는 이상 발생 등에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에 더해서 2006년 당시 누구였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요. 그 주축으로 우리 기술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정책 수혜를 받았다는 거고, 이때 당시에서도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으로 외인과 세력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때 당시에는 원전 산업이 이제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큰 성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주가는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전 사이클은 뭐가 중요합니까? 국내가 아니라 해외라는 거고, 해외 시장에 판로가 열려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2006년 당시에도 당연히 중동과 유럽 참여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요, 체코 수주도 따냈고 실제로 팀코리아의 멤버로서 뭐 중동이든 북미든 유럽이든 지금 판로가 다 열려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뭘 발표했습니까? 2050년까지 미국 내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라고 행정명령까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국내 정책이 아니라 현재 패권국인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인 거고, 현재 수많은 나라들이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원전의 필요성을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심지어 탈원전을 주장하던 국가들도 결국 다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또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2006년의 우리 기술보다 훨씬 더 전망이 밝은 상황이고, 이미 잘하고 있던 국내 원자는 계속 잘할 거고, 결론적으로 새로 들어선 현 정부도 원전을 밀어내자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와 비율을 조절하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미 협상 테이블에서 원전 관련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흐름, 기대감, 정책, 세 박자가 다 갖춰진 상황이고, 현재 시장에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릴 거다,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죠. 당연히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지금보다 이 주식 시장에 활력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면서 전보다는 나은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 전체가 살아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기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는지는 알겠어. 상황이 너무 좋은 것도 알겠고, 원전 사이클 그래 20년 만에 돌아왔고, 지금 아까 말해준 세 박자가 다 갖춰져서 지금이 2만원까지 갈 수 있는 초입인 건 알겠어. 다만 이 세력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흔들면서 진행을 할 텐데, 당장의 이 변동폭에, 이 조정분에 내 계좌가 녹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상승 근거와 배경만 설명을 드렸고, 그래요, 2만원까지 가요 라고만 말씀드리면 아쉬울 거 압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우리 기술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이런 조정폭과 흐름들에서 우리 주주분들이 요청을 주셨을 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자체들도 다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명확한 근거도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좀 서운하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일전에 이런 식으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남겨드려놨었는데, 그 당시 5월 2일에 우리 기술이 시가로 목요일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갭으로 전고점을 돌파했었는데 외인의 매도세가 증가를 하면서 바로 이걸 반환을 하면서 음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만 대차 거래가 증가하지 않았던 시기라서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주가를 눌러주면서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애초에 갖고 있는 물량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본인들의 바스켓을 비우고 더 저렴한 구간에서 채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서, 심지어 금요일 5월 2일 이제 주말하고 어린이날까지 해서 3일의 연휴를 앞둔 시점이었어서 시장에서도 사실상 이 기간 동안에 다들 놀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도 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휴가 지나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아무래도 이런 근거들로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파락에 대한 우려까지도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좀 해드려서 금요일 장중에 미리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현금 보유량을 늘려두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 차트를 한번 보시면 5월 2일이면 요 구간입니다. 이날 이제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시가로 떠서 시작을 했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하락을 해줬고요. 거래량이 확 죽으면서 옆으로 늘어지는 모양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대차 거래랑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를 좀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대차 거래 자체는 늘어나지가 않는 상황이었고, 다만 개인들만 수급이 들어오고 외인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수급이 파악이 되어서, 이거는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눌러주면서 물량을 담으려는 게 아니라 이 저점 구간을 지켜주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이때 던졌던 물량과 마찬가지로 더 떨굴 확률이 높겠구나, 더 아래 구간에서 모아서 갈 확률이 높겠네 라고 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 구간에 3일간의 연휴가 지나고 나서 수요일 장이 열렸을 때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때 안내를 드리는 시점에 이때 대응을 좀 하셨다면 당연히 비중 축소를 통해서 이 갭에 대한 하락분은 조금 피하셨겠죠. 그래서 이런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저한테 요청을 주셔야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중에 실시간 대응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현재 평단가가 좀 높거나
영상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소통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나는 개별적으로 좀 안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남겨주십시오. 어디로 남겨주시면 되냐면 제 개인 연락처 남겨드렸습니다. 010-2557-3379번으로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과 실시간 대응, 그리고 이슈, 그 수급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동향에 대한 부분들 제가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라고요? 딱 두 글자 우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6월 10일에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지금 채널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부 환원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30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까지 이거 금전적으로 충분히 시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추첨 확률이 높아지는 점. 혹여 저희가 10일에 추첨을 했는데 이 당첨자 발표에서 구독자분이 아니시거나 저희 영상에 좋아요나 댓글 작성 이력이 없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재추첨을 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 우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니까 좋아요랑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셔라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 요거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에 많은 변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더불어서 현재 지금 두 번째로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파급력이 크게 올 만한 내용을 좀 미리 전달을 해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제가 종목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 코인이라는 걸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사 제목만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건데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패권국이라는 것 자체는 뭐 100년에서 200년 주기로 해서 계속해서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현재서야 이제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데 이 패권국들은 헤지펀드의 대부인 레이 달리오의 흥망성쇠 이론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쇠퇴, 몰락을 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이 후반부인 쇠퇴기에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패권국들이 무너지는 가장 큰 요인은 화폐의 몰락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패권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미국 그리고 트럼프는 뭘 해야 될까요? 화폐의 입지를 올려야겠죠. 그 방법으로 선택한 두 가지가 여기 있는 거고 그 중에 첫 번째가 관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달러 코인이에요. 관세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핵심만 요약을 해드리면 요 달러 코인의 기반이 되는 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코인이 아니라 화폐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상 법정화폐라고 불리고 하나의 코인을 1달러의 가치로 유지가 되도록 설계가 된 코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테더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존재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 일가에서 올해 3월에 USD1이라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고요. 이 USD1과 테더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족 기업들을 통해서 4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코인에 투자하겠다는 계획까지도 이미 발표를 했고 트럼프 일가의 미디어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기서 4조 1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라고 이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금을 주식과 전환사채를 통해서 총 그래서 30억 달러를 끌어오겠다라는 내용이고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60억 달러인데 30억 달러를 동원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면 뭐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온라인 시장에서 글로벌적으로 통용이 되고 전송과 결제가 수월한 수단이 뭐가 있죠? 코인 있지 않습니까? 요 시스템 자체를 현재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을 전부 먹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오프라인에서 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이 오프라인에서의 달러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달러 화폐의 가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패권국이 몰락하는 가장 큰 요인인 화폐의 몰락이 안 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정권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겠죠.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그것도 아주 똑똑한. 지금 국가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 회사가 위험에 처하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관세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의 영향력, 파워를 높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지금 주식시장에 많은 타격이 있었고, 그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파생되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해 주면서 21년도 이후로 4년 만에 반감기를 맞이해서 올해 불장을 맞이했죠.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투자에 관심이 많고 당연히 코인도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트럼프의 행보, 그리고 트럼프가 뭐까지 준비를 하고 있냐면, 저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제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법안까지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이제 코인도 명백하게 하나의 재테크, 그리고 투자 수단으로 입지를 굳히는 겁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 자체는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호재예요. 이 트럼프의 행보, 이 호재에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4년 만에 맞이한 반감기, 호재가 겹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 쪽으로도 수급이 이동을 할 거고, 저도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이 하나 있어서 추천도 드리곤 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5월 5일에 이제 월렛 커넥트라는 코인을 하나 추천드렸고요. 매수가랑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좀 작성을 해드렸고, 이때 당시에 저점을 계속해서 다지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쌓이던 시점에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도미넌스가 좀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설정한 대로 만약에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때 당시 자리에서 손익비가 10대 1에서 50대 1까지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적고 수익, 그러니까 길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는 100번 나오면 100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주 조금 넘는 시간에 걸쳐서 약 105%가량의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이때 당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추천드렸던 시기가 5월 5일 이 부분입니다. 요 월렛 커넥트가 상장 이후에 하락을 하다가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었고요. 이 상승 추세가 전고점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반납되는 모습이 보였고요. 다만 최초의 상승이 나왔던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에 맞춰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쌓이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다만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실제로 약 10,000불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비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렸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서의 수급이 이탈을 하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최초에 지지받았던 구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고, 이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게 되면 좀 크게 갈만한 종목인 것 같다 해서 제가 이 시기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고요. 1차 상승분에서는 목표가를 달성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해주는 모습이었으나 거래량이 실린 들어 올렸던 자리를 깨지 않고 두 번 정도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었고요. 결국에 2차 상승분에서 목표 구간인 1,050원을 달성을 하면서 105%가량의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털고 나온 이후에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면서 큰 상승을 했지만 현재는 큰 폭으로 빠져서 처음 안내드렸던 구간대까지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먹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건 없고, 제가 이번 불장에서 트럼프와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 건 아시죠? 지금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그리고 코인에 대한 인식과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4년 주기로 찾아오는 이제 25년도 이 불장에서 크게 수익 볼만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급등이 나올 만한 알트코인을 제가 또 선별을 해놨고요. 요번 것도 마찬가지로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종목이고요. 일단 안내드리기에 앞서서 종목명은 제가 영상에서 공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번에도 그랬고 제가 코인의 시세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알트코인 불장에서 크게 수익 볼 의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따로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명 가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종목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은 다 체크를 해놨고요. 지금 맨 하단 구간의 지지선을 보시면 아주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을 깨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당연히 의미 있는 거래량도 아주 여러 번 실렸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까지가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매물대고요. 현재 이 저점에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량을 통해서 최근에는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위로 올라갈 만한 힘은 충분히 비축을 해둔 상황이고요. 지금 구간에서 1차 저항 라인까지 이 구간이 고작해야 60% 정도 수익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과연 세력들이 60% 정도 수익을 먹기 위해서 이 긴 기간 동안의 물량을 모으면서 힘을 비축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고, 이 4년이라는 숫자를 보실 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주기가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마다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말 역대급 불장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트럼프까지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불장에서 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옆쪽에 보이는 큰 고점이 21년도 당시 불장 때 차트예요. 근데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이때 크게 들어올렸던 자리, 출발 라인이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과 동일합니다. 거래량도 이때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에요.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지지받는 이 구간 기점으로 이때 고점까지가 약 2500%가량 상승했던 자리예요. 이때 불장 당시에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갔던 종목들 참 많았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1차 저항까지가 60, 두 번째가 150, 세 번째가 300% 구간입니다. 요 구간만 충분히 드셔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실 거고, 여기까지 분할 매도로 비중을 줄여 나가시다가 뭐 남은 비중의 30%에서 40% 정도만 요 구간을 뚫어주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져서 알트코인으로 수급이 왔을 때 크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 정도 비중만 끌고 가셔도 이 상승분을 먹는다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몇백 프로, 몇천 프로라고 하면 아주 의미 있는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저번과 마찬가지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똑같습니다. 코인 세력주라고 이렇게 5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와 매도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까지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기술 실시간으로 대응 필요하신 분들, 점이랑 대응, 이슈,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동향에 대한 부분들 제가 요청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대응 도움 드려보도록 할 거고, 받아보시려면 개인 연락처로 우리라고 2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구독자 이벤트 6월 10일에 당첨자 발표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코인 세력주 받아보고 싶다, 나는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큰 수익 한번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코인 세력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과 선물 다 전달을 드렸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프로였습니다.